안녕하세요. 복잡한 정세 속에서 여러분의 지갑에 진짜 도움되는 정보만 쏙쏙 골라드리는 머니마니입니다. 오늘은 정말 긴급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지금 집을 살 타이밍을 노리고 계신 분들 모두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부동산 고수들이 조용히 바쁩니다. 전화 돌리고 서류 챙기고 계약서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2026년 5월 9일 이 날짜 하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집 한 채 파는 세금이 최대 82.5%까지 치솟습니다. 같은 집, 같은 사람, 같은 금액인데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억 원 차이 납니다. 그리고 이건 다주택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분양권 하나, 오피스텔 하나 가진 분들 나는 집이 한 채인데 하고 넘기셨다가 세법상 2주택자가 되는 사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4년간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부가 이번에 절대 연장 없다 공식 확정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지금 움직이고 있고 모르는 사람은 5월 10일 이후에 후회합니다. 오늘 이 영상 내 상황에서 정확히 얼마가 달라지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세금을 아끼는지까지 딱 10분 만에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을 아는 쪽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 6에서 45% 사이로만 과세됩니다. 그런데 5월 10일 양도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 3주택 이상은 30%가 각각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세율은 82.5%까지 올라갑니다. 집 팔아서 번 돈의 8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예기간 동안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중과가 재개되면 보유기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10년 보유주택의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면 유예기간 내에 파느냐, 5월 10일 이후에 파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2배 이상 수억 원이 납니다. 이게 여러분 통장에 실제로 나가는 돈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첫째, 반드시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받은 내역이 서류로 확인되어야만 인정됩니다. 구두 약속이나 단수 문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정부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해서 배제하는 보완 방안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계약 완료가 기준이었는데 최근 토지거래 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 처리 속도 차이, 허가심사 소요기간 15일 영업일 등을 감안해 허가 신청분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허가심사 기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셋째, 계약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금융거래 내역은 필수입니다.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올 때 이 서류 하나가 수억 원을 지켜줍니다. 넷째,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비과세, 중과세, 자기진단 서비스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전문 세무사와 함께 정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주의사항 첫째, 가계약이나 사전약정은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 증빙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세트로 갖춰져야 합니다. 주의사항 둘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및 용산구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은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즉 9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중과 혜택이 사라집니다. 주의사항 셋째,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운영됩니다. 계약 전에 매수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넷째,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나는 집이 한 채인데 라고 생각했다가 알고 보니 2주택자였던 사례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전문가 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주택자의 3가지 전략 방향. 방향 첫째, 보유세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장기 보유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 부담으로 나중에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 출구가 막히는 상황을 각오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과 보유세 부담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방향 둘째, 조정 대상 지역 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중과 유예 기간 동안 양도하면 일반 누진세율만 적용돼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유 기간이 긴 주택부터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러 채를 팔 계획이라면 과세 연도를 분산해 올해 한 채, 내년에 한 채로 나눠서 파는 것도 핵심 전략입니다. 방향 셋째,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매도보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시가 표준액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되므로 양도세와 증여세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 후 결정해야 합니다. 세무사 없이 혼자 판단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반대로 지금 집을 사려는 분들에게도 이 시점은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매 물건에 쏟아질 수 있다는 뜻이죠. 단, 전세 낀 매물을 살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지역별 잔금 기한, 강남 3구, 용산 4개월, 신규 조정지역 6개월을 충족할 수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 시점이 확정되면서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2026년 상반기까지 분산 출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금리 수준과 대출 규제에 따라 매수세가 즉각 유입되기보다는 관망이 이어질 수 있어 거래 회복 속도는 지역별로 엇갈릴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윽박은 만큼 이제는 기대보다 준비가 답입니다. 세금 정책을 늘 논란이 있지만 확정된 현실 앞에서 망설임은 곧 손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싶은 건 이 정책이 단순히 다주택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물 잠김이나 급매 출현에 따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함께 달라집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지금 움직이고 모르는 사람은 5월 10일 이후에 후회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아는 쪽으로 만들어 드렸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첫 번째, 5월 9일 종료 확정, 추가 연장 폐지 없음. 둘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 계약 완료가 아닌 허가 신청만 해도 중과 배제. 셋째, 잠금 기한, 강남 3구 용산 4개월, 9월 9일까지, 신규 조정지역 6개월, 11월 9일까지. 넷째, 실거주 의무 유예, 매수자 무주택자 조건 2028년 2월 11일까지. 다섯째, 전문 세무사 상담은 필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함께 지키는 머니마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